안녕하세요. 저는 수능수학과 내신수학을 지도하는 김우석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24학년도 수능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 수능 수업도 어떻게 수업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성적표 나오고 가장 난리가 난 건 이겁니다. 확통의 생각권을 보장하라. 그 확률통계 같은 경우에는 등급 컷이 91점 또는 92점, 원점수 기준. 미적분은 82점 또는 83점, 기하는 88점 또는 89점이 나왔거든요. 자, 이걸 보고 무엇을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얘랑 얘 중에 뭐가 더 유리한 겁니까?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점수가 높은 거니까 이게 좋은 거네 그러면은 되게 슬픈 표정 짓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수학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너무 고박하지 마세요. 엄마 닮아서 그런 거겠지 뭐. 아이를 이제 꼬시기보다는 사랑으로 보듬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등급 컷은 낮을수록 좋거든요. 많이 틀려도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훨씬 유리한 거다라는 거고요. 원래 그러니까 미적분이 등급컷이 조금 더 낮게 나오긴 했습니다. 원래. 근데 이번에 좀 역대급으로 차이가 나는 게 적게 보면 10점, 많이 보면 12점의 차이가 났으니까 이건 조금 역대급이었다라는 거고요. 기하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 원래 1, 2점 정도 차이 났어요. 컷이. 근데 이번에 보면 적게 보면 5점, 많게 보면 7점 차이가 났으니까 이것도 지금 조금 충격적이죠. 이번에 미적분이 너무 어렵게 나온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입장에서는 미적분을 선택한 상위권이 표준 점수가 잘 나왔죠. 그 덕에. 자, 그 지금 보면은 확통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해서 하고 있는데요. 1등급 중에 확통 선택자는 4명이 안 됩니다. 그죠? 그 미적분 또는 기하가 96.5%라고 했으니까 한 3.5명 정도밖에 확통 선택자가 1등급 못 받았다는 거죠.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표가 나와서 확률과 통계 이제 원점수 기준을 대조를 해보니까 확률과 통계 100점 맞은 학생이 미적분 88점 받은 학생하고 지금 같은 점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2점 차이가 난다는 건 4점짜리 3개를 틀려도 같은 점수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보통 재수를 한다. 뭐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머니나 학생들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보통은 재수를 하면은 수학 점수를 목적이 뭐냐? 두 문제 더 맞추려고 그 고생을 하는 거 4년 동안 1년 내내 수학 공부 오지게 해갖고 8점 올랐다. 그럼 대성공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12점 차이가 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확통 선택자는 그냥 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올해 보면은 확통을 너무 쉽게 냈고요. 미적분을 너무 어렵게 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막연하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면은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준비한 학생들이 미적분도 해야 되고 확통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그 학생들한테 기말고사 전주에 한번 시험지를 수능 시험지 똑같이 풀려봤거든요. 그랬더니 확률과 통계는 15분 만에 다 풀었어요. 다 맞았어요. 굉장히 막 자신감 좀 으쌰으쌰 막 했죠. 똑같은 학생인데 미적분을 풀려봤죠. 그랬더니 30분을 꽉 채워 풀었는데 4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같은 학생인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통을 너무 쉽게 냈어요. 미적분 너무 어렵게 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 과목에서 여기서 잘 받은 학생 점수가 빡 켜버리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내년은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미적분이 더 점수가 상위권을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은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라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서울대 진학을 희망하는 문과 최상위권은 반드시 미적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3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미적분 지금 공부 시작해도 괜찮냐, 예비고사 겨울방학 때 시작하는 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과생들 중에도 이번 겨울에 미적분 처음 배운 학생들 수두룩 빽빽 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선택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어느 학원 면접을 보러 갔다가 제가 이제 실컷을 하고 이제 거기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 문과 전문으로 시작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워낙 센 학원이 있으니까 이도 안 들어간다. 우리는 일단 문과 전문으로 시작하겠다. 그 전략은 맞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확통만 할 건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예? 이게 무슨 소리세요? 큰일 날 얘기를 말씀하시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면 이제 수학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구나. 가면 고생만 뒤지게 하고 그러겠다. 그래서 이제 안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근데 지금도 그 학원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문과 최상위권은 반드시 미적분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수능에서
큰 혼란이 생겼던 게 뭐냐면 정부 정책이 급격한 변화였죠. 그래서 그 킬러 문항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래갖고 그래서 이제 킬러 문항을 내냐 안 내냐가 이제 엄청나게 싸웠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킬러 문항이 나왔다고 보셔야겠죠. 보면은 킬러 문항, 그러니까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면 보통 한 자릿수 정답률 문제를 말하는데 두 문제나 났죠. 22번과 30번. 그러니까 9월 달에는 한 자릿수 정답률이 한 문제도 안 났거든요. 저는 이제 6월 달에 냈다가 대통령께서 엄한 말, 무서운 말 하셔서 이제 9월 달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11월도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9월 달 시험을 보고 나서 아마 평가원에서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이게 상위권 변별이 안 된다. 이과생들, 최상위권 학생들이 너무 잘한다. 이런 게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변별을 하려고 미적분을 어렵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갖고 보면은 이렇게 킬러 문항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확통하고 미적분하고 확률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똑같은 문제에서 미적분이 5% 정답률 나온 게 확통 1%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 상위권을 제하면은 확통 선택과 크게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자기 실력만큼 점수를 받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정치 과몰입한 그 정치평자들하고 한번 인터넷에서 세게 싸웠거든요. 논쟁을 세게 했는데 그 아저씨들이 하는 말이 이제 기존의 킬러 문항들은 교육과정을 위배해서 냈고 특정 사교육을 수강하지 않으면은 풀 수가 없는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런 걸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문제들은 정답률이 한 자리를 하더라도 교육과정을 준수해서 냈기 때문에 절대 킬러 문항이 아니다. 그래서 막 애들한테 막 싸우더라고요. 애들하고 보통 킬러 문항이 하면 2010년쯤부터 이런 말을 킬러 문항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자릿수 정답률의 초고난도 문제를 킬러 문항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크게 결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면 교육과정을 위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교육과정 내에서 냈죠. 근데 좀 이제 특정한 몇 문제가 문제 좀 너무 치사하게 냈다. 오바가 심하다. 뭐 그런 느낌이 있었죠. 문제를 꼬아낸 거지 교육과정을 위배한 적은 없다. 쥐뿔도 모르면서 괜히 뭐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고요. 이제 수능은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수능의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자, 제가 2018년 11월 수능하고 이제 대조해서 보는 걸 좋아합니다. 이때가 가장 이 경향이 드라마틱하게 정점을 찍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수학 가형 기준으로 세 문제 싸움이었습니다. 21번, 29번, 30번 싸움이었고요. 세 문제 중에 하나를 맞추면은 1등급이 뜨고, 세 문제 중에 두 개를 맞추면 1등을 갈 수가 있고, 세 문제 다 맞추면 100점 맞아. 행복하다. 막 이러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은, 1%부터 4% 학생이 100점에서 92점, 8점 분포로 흩어져 있죠. 근데 4%에서 11%까지, 그러니까 7%의 학생이 4점이라는 좁은 분포 안에 몰려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 문제는 못 풀겠고 나머지 문제는 맞췄고 여기 다 걸려 있었던 거예요. 이거 뭐 짠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평가원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내는 쪽으로 이제 바뀌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경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수능 성적표 나온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됐거든요. 이걸 보고 또 느끼시는 게 있으셨는데 뭘 느끼실까요? 자, 여기 보면은 1컷이 10점 떨어지는 동안 2컷은 15점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밑으로 갈수록 점수가 더 많이 떨어졌다. 바꿔 말하면 뭐냐? 킬러 문항은 난이도가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그의 문항의 난이도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권이나 주위권 입장에서 시험이 어려워졌고 상위권 입장에서 시험이 쉬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문제 싸움으로 하는 게 너무 이게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시경제를 뭐 예를 들어 비유하자면은 경기가 막 뭐 소비도 안 좋고 수출도 안 좋고 그러면 막 부동산가 막 빡 올려갖고 그걸로 경기 좋게 만들면 이게 막 경기가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킬러문항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이거 좀 건강하지 못한 시험이다. 그래서 킬러문항 난이도를 낮추고 그 문제 난이도를 올리지 않은 쪽으로 원래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너무 이렇게 경로하시지 않으셔도 됐고요. 올해 정부 정책은 약간 좀 원래 가던 거에 갑자기 이제 왜 갑자기 화를 내시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결국은 이제 노이즈만 됐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쉬운 문제가 어려워졌다라는 걸 1번 문항과 비교해보도 알 수가 있는 게 2018년 1번 문제랑 2022년 1번 문제를 비교해보시면 둘 다 지수법칙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법칙을 까먹으셔서 이 문제를 어머니들께서 풀지 못하시겠지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기 보면 밑이 2인 지수에 대해서 뭐 하라고 했는데 저기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여기 분수 2도 있고 루트 2도 있고 이게 훨씬 어려워졌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쉬운 문제가 어려졌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게 이제 1번 치고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씨 나 원래 실력발휘 잘하는데 1번이 이렇게 나와갖고 당황해갖고 내가 시험을 망쳤잖아 뭐 이런 데 가끔 있었거든요. 예, 뭐 샵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30번 문항을 보면 정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나왔던 문제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올해는 좀 킬러가 좀 유독 좀 팀감이 없잖아요. 근데 정답률이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죠. 38% 하던 게 72%, 55% 이렇게 올랐고요. 뭐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응하는 게 올해 5%, 8% 그래서 보면은 정답률이 6.3%에 대응하는 게 15%, 15%에서 킬러 문항의 난이도 떨어지고 있고 킬러 문항 아닌 그 외 문제의 난이도는 올라가고 있다. 원래 이렇게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문항 번호가 난이도를 알려준다라는 경향은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올해 출제되다 보니까 몇 번은 어렵고 몇 번은 쉽고 이런 게 정해져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규칙을 점점 깨려고 이제 이렇게 신호를 걸고 있거든요. 그 올해 9월 모의평가를 보면은 원래는 15번이 제일 어려워야 돼요. 1번부터 15번까지 객관식이 가는 동안 공통 객관식 문제 마지막 문제가 15번이거든요. 원래 얘를 제일 어렵게 냈어야 되는데 9월달에 13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37%짜리.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당황을 했죠. 얘가 어렵고 얘는 쉬워야 되는데 얘가 어렵고 얘가 쉬우니까 이제 여기서 당황한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제 변칙구를 던지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문항 번호가 난이도를 알려준다는 믿음은 좀 이제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의외 번호가 의외로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마음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수능 27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 풀고 제가 당황을 좀 했거든요. 저는 왜냐면 이게 9월 모의평가에 30번을 나왔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다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좀 분석해서 보니까 다 풀고 나서 30번인데 왜 여기다 냈지 했는데 학생 입장에서 27번은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막히면서 당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자, 그래서 문항 번호가 난이도를 알려주는 경향은 점차 깨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중요도를 나열해보면은 수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미적분이고 그 다음이 수학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공통이 더 중요해서 수투, 수원, 미적분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 시험에서 나온 경향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보면은 올해 수능에서 보면은 수원은 정답률이 어렵다고 하는 문제도 정답이 굉장히 높게 나왔죠. 쉽게 나왔다는 거죠. 변별이 크게 안 됐고요. 수투에서 이제 요 문제가 변별이 많이 됐을 거고요. 상위권 입장에서 미적분에서 요 문제 변별이 많이 됐고 보면은 수원보다는 수투나 미적분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올해 미적분이 28, 29, 30 여기서 이제 많이 당황했죠. 그러니까 사실 27, 28, 30번이 어렵습니다. 27번이 어려웠는데 27번은 또 시간이 있으니까 풀어갖고 정답이 높게 나온 거고요. 얘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27번에서 당하고 28번에서 콩고 맞아서 정신 못 차리고 그 29번 풀 때 이제 머리가 하얘져갖고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망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30번 덩달아 망하고 이런 건데 근데 아마 내년에 이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나온 경향은 뭐냐? 수험보다도 미적분이 더 중요하다는 경향이 나왔다라는 게 올해 수능의 분석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문이과 합계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학 가형, 수학 나형에서 가형은 가형끼리, 나형은 나형끼리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가형은 등급 받기 진짜 힘들었어요. 박 터졌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1등급 받아서 대단한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바닥을 이제 그 확통이들이 바닥을 깔아주기 때문에 예전만큼 힘들진 않다. 지금 1등급은 4년 전, 5년 전 가형에 1.5등급쯤 되고요. 지금 2등급은 4, 5년 전 가형에 3등급쯤 된다. 등급 잘 나가니까 좀 기분은 좀 더 좋겠죠. 근데 등급 잘 받았다고 안심할 수가 없다. 석차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 내신과 수능은 이렇게 다릅니다. 내신은 좁은 범위에 본적이 있는 문제를 아주 빠르게 풀어야 됩니다. 50분 동안 22문제 혹은 심한 경우 24문제씩 풉니다. 이게 말도 안 됩니다.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손절 능력이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내신에서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한 두세 개 정도 일부러 박아놔요. 그거 풀다가 당황해서 소동지둥하는 바람에 다른 문제도 와장창 틀리게 하는 게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변별하는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기억나는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느 학교 확통 문제에서 제가 연대 수리문수를 숫자를 바꿔서 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되게 당황을 했었거든요. 제가 푼 적이 있어서 그걸 푼다고 해도 그게 숫자가 좀 다르니까 하나하나 다 따져봤어야 됐는데 그럼 푸는데 10분 이상 걸리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23문제 중에 21번에 냈어. 그러면 애들이 이제 시험 거의 끝나가니까 시간은 촉박했을 것이고, 가슴 콩닥콩닥 하면서 막 푸는데 21번을 이제 몸으로 풀려고 하다가 이것도 결국 못 풀고 22번, 23번 다 날렸을 거거든요. 그게 선생님들이 함정을 파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제 딱 보고 심상치 않다. 그럼 그냥 눈길 두지 말고 잘라내고 쉬운 문제부터 골라서 풀어야 됩니다. 이런 게 중요한 반면에 수능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신은 수원이다. 그러면은 뭐 삼각함수 후반부부터 수열. 그래서 굉장히 좁은 범위지만 수능은 어때요? 수원 수투 미적분 전범위. 그래서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본 적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 보는 형태의 문제가 적으면 3문제, 많으면 7문제 정도 나온다.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지 하고 당황스러운데 포장지를 벗기고 껍질을 벗기고 보면은 내가 본 적이 있는 문제가 될 텐데요. 근데 처음에 그 껍질을 벗기는 과정을 스스로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됩니다. 수능 문제 푼데 이건 손절해 이런 거는 이제 나는 3등급 이상 받을 생각이 없어 라는 소리입니다. 처음 보는 문제를 내 입으로 돌파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학년까지의 모의고사 점수는 잊어라 라고 돼 있죠. 고1, 고2 모의고사는 아마추어 리그, 아마리그라고 보시면 되고 고3 모의고사는 프로리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고1, 고2 모의고사는 좀 살살 내줘요. 그래서 그냥 뭐 답 정확하게 몰라도 대충 분위기로 찍으면은 그냥 답 맞출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고3부터는 어딜 가면 이러면서 그냥 인정사정 없이 내버립니다. 그래서 야매로 풀고 점수 잘 나오고 그거 자기 점수라고 믿다가 3학년 돼서 시험 보고 갑자기 점수가 한 20점 좀 와장창 떨어지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매나 꼼수를 믿지 말고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올라간 시험 난이도와 그 다음 넓은 범위 이 두 가지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문제 유형은 내신과 수능이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수능을 따라서 내니까. 그러니까 비슷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웬만큼 한 친구들, 그러니까 강남구 기준으로 내신이 수학이 1등급, 3등급 정도 꾸준히 받은 학생들이면 조금만 복습하면 금방 수능형 스타일에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금방 적응해서 원래 받는 점수, 최소한 2등급 이상의 점수를 받을 겁니다. 근데 4등급부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잘할까 하는 봐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IQ보다 중요한 거는 절박함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꿈이 뚜렷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이 뚜렷해서 악착같이 공부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좋은 거 믿고 깝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머리 좋아서 그 순간에 위기를 딱 돌파하고 이해도 쑥쑥 하고 잘하는데 하는데 숙제를 하나도 안 해오고 그러고 이제 그냥 그 순간에 위기만 어떻게 보면 좋은 머리로 그냥 모면하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수능이라는 게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기 때문에 성공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 본인은 꿈이 뚜렷해야 되는 거. 제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을 이제 일깨워주는 게 제 역할 중에 하나겠죠. 자, 그 다음 앞으로 1년간 3번 정도 위기가 옵니다. 일단 3월 모의고사를 보면은 1, 2학년 때 봤던 모의고사 수학 점수보다 원점수가 뚝 떨어집니다. 근데 등급은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도토리 키재기를 하니까. 그냥 끼리끼리 시험을 보니까 점수 떨어진 거 보고 기분 나쁘다가 등급 보고 안심하죠. 근데 이제 6월 모의고사가 되면은 3월과 비슷한 나이 그 등급 컷이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이제 재수생들이 끼면서 이제 이때부터가 실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점수가 이제 보면은 이제 점수가 떨어지고 등급이 떨어지는 요 두 번의 위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어떠냐? 웬만큼 다 만들어져서 뭐 방어가 되겠지만 등급이 소폭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최상위권 반수생이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최고점자 같은 경우도 성대이대를 다니다가 자기가 서울대를 가고 싶다고 반수를 한 거라면서요. 그래갖고 수능 최고점 받았으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2학기 때 그냥 시작하면 2개월만 공부하면 갑자기 최상위권 딱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줄이 다 세워져 있어. 근데 맨이 갑자기 일어나서 쑥 들어가. 실내학에서 쑥 들어가 밑에 우와 하면서 쑥 다 떨어져버리죠. 등급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가 전범위가 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선택 과목 같은 경우가 6월 이전까지는 범위가 되게 찔끔찔끔 늘어요. 그러니까 6월 지나면 갑자기 좀 범위가 팍팍 늘어서 그러니까 수원수투만 하고 모의고사 대비한다고 수원수투만 하고 선택 과목 준비 열심히 안 했던 친구들은 이제 여러 과목이 갑자기 뒷부분에서 점수가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위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공부 열심히 했고
책도 열심히 썼습니다. 수마 쿰라우데라는 책을 썼고요. 대표 저자입니다. 제가 대표 저자입니다. 지금도요. 자, 그 다음 영학년 수학이라는 책 썼고요. 이거 이제 수포자들 대상으로 쓴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강남 드림 클래스 하고 강남구청 인강 규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아, 강남 드림 클래스, 삼성 드림 클래스, 삼성 드림 클래스와 강남구청 인강 규제로 채택이 됐고요. 이 책도 최근에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많이 자랑하는 거는 학부 수학개혁 교과서를 번역을 했습니다. 프리드버그 선형대수학을 번역을 했고요. 이 책이 선형대수라는 분야에서 전 세계적 바이블입니다. 선형대수라는 과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적분만큼 중요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미적분보다 더 중요한 과목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전 세계적 바이블 책을 번역했다. 그 다음 슈타인 복수 해석 같은 경우도 이 분야에서 굉장히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린스턴에 계시는 선생님인데 이분 책도 제가 번역을 했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지금 한림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이 됐죠. 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시 결과 한번 볼게요. 좀 전까지 한 거는 네가 잘났어 라는 거고, 아 근데 네가 정말 네 가르친 학생들이 점수가 잘 나와? 라는 걸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23년 11월 기준으로 수학 제가 가르친 학생들 수학 만점이 났습니다. 요건 이제 그 학생이 이렇게 카톡 화면 캡처할 때 누르면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바꾼 겁니다. 처음에 되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어요, 이 학생한테. 그래갖고 이번 시험도 어렵고 이 학생이 먼저 말을 안 하길래 점수 어떻게 받냐고 물어보기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수능 끝나고 나면.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얘가 쌤 저 100점인데 크크크크 해갖고 진작 말을 하지 했거든요. 그래갖고 뭐 아마 잘 갈 겁니다. 이 친구고 당연히 정시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역시 2023년 12월 기준으로 서울대 수시일반 전형이 지금 제 지도 3년 동안 지도한 학생 중에 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쉽지 않죠. 이 중에 한 명은 카이스트 얼리 어드미션으로 합격하고 서울대도 이제 지금 준비하는 중이고요. 아마 근데 둘 다 무난히 붙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 걸 보면은 저한테 3년 수강한 학생이 여전히 지대 합격을 했었고요. 그 다음 21년도에 수강 한 학기 만에 내신 4등급이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친구가 얘입니다. 서울대 수시일반 전형 합격하네.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중간기 말 모두 100점이 나왔습니다. 저는 100점의 남자인가 봐요. 자, 그렇고요. 저는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되냐. 생각의 정원, 킬러 잡는 킬러, 자체제정 모의고사 이렇게가 1학기 때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한테 평소에 수업했던 학생들은 이제 이건 이미 다 뗐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요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저는 처음 수업한 친구들은 요걸로 수업할 거고요. 다 교재 짜임새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자체 제작 모의고사를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체 제작 모의고사 이제 모의고사 전에 배부할 겁니다. 자, 그 다음 과제는 어떻게 해주냐? 저는 수능 기출을 내줍니다. 그래서 마풀이건 마더텅이건 자이스토리건 뭐 네가 풀고 싶은 거 아무튼 기출 하나 정해. 그래서 일주일에 150문제씩 풀자. 그래서 저는 기출 덕후예요. 기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수능 기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고요. 또 제가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별 취업 유형을 맞춤 제공해서 풀어준다. 그러니까 맞춤 제공을 숙제를 내준다. 이게 뭐냐면은 뭐 학생이 특정 유형이 약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내신 시험지가 문서 파일이 한 20기가쯤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열어요. 그래서 그 유형을 하나하나씩 따와요. 골라와. 너는 지금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꾼 게 약하구나. 그럼 제가 시험지 까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유형을 이렇게 채취를 해요. 그래갖고 문제 한 뭐 적게는 한 20문제, 많게는 한 100문제 딱 모아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주고 풀어.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풀고 나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제가 하는 제 레시피 중에 하나다. 그다음 틀린 것도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 틀린 번호 제가 다 체크하거든요. 숙제 검사할 때. 그건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싹 해갖고 다시 풀어. 틀린 거에 틀린 거 또 풀어.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숙제는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게 기출문제 완벽히 풀고 그 다음 사설이다. 여기 보면 2022학년도 수능 만점자라고 하는 김선 씨가 뭐라 그랬냐. 기출문제를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3번 정도 독파하고 사설문제집으로 넘어가도 공부했다. 이게 제가 원래 그래요. 제발 기출 3번은 풀자. 말 들을 게 안 됐습니다. 제발 기출 3번만 풀자. 근데 장담한다. 기출 3번만 풀면은 수학 최소한 88점 나온다. 장담한다 하는데 말 들을 게 안 됐습니다. 아무튼 3번은 풀자. 이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아니죠. 이분이 딱 이 말 해갖고 되게 기뻤거든요. 이게 내 말인데. 이라고 딱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수능 만점자 학생도 기출문제를 이거 혼란스러워서 그 결론만 하면 죽여버렸습니다. 해갖고
기출문제를 우선순위에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잘하는 학생은 다 레시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치동 퀴즈들이 좀 그런 게 심해요. 그러니까 뭔가 뭐 선생님들이 이제 자작 문제 같은 경우에 뭐 최신 수능의 경향을 반영해서 뭐 최고의 취재진이 출제한 문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거 안 풀면 큰일 날 것처럼 하니까 이게 중요하고 이게 되게 구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오리지널이고 카피가 이거거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걸 풀고 그 다음에 이걸 푸는 거다라는 거 그거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기출문제 3번 풀라고 하면 학생들이 한 2번째쯤 풀면 이런 말 합니다. 보는 순간 답이 기억나요. 그거 어떻게 풀어요? 그러는데 답이 중요한 게 아니죠. 푼 걸 또 푸는 거는. 풀이 과정을 복기해 보면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바둑에서 보면 이렇게 막 복귀하잖아요. 이렇게 여기 탁탁탁 하면서 그러면서 왜 이걸 여기도 써? 이게 너가 이렇게 쓰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기출에서의 그 중요한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효과 적이구나라는 걸 자꾸 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그 3년 수강생, 연세대 치대학교 3년 수강생이 제가 수업하다가 3월 달에 뭐 수업하면서 요 아이디어가 중요해 딱 설명했더니 갑자기 내가 이러는 거예요. 무슨 2019년 4월 18번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 나왔다 이거죠. 그 정도 되니까 연세대 치대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게 된 다음에 엔젤을 풀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학기는 이렇게 나갑니다. 2학기부터는 오히려 수학은 비중이 줄죠. 왜냐면 탐구를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실전 모의고사를 매주 3회씩 풀고, 그래서 첫째 날 연습하고 둘째 날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요 루틴을 계속 간다는 거고, 그 다음 제가 이제 마무리 쪽집게 페이퍼를 줍니다. 그래서 비단 주머니라고 해서 이제 최종 요약하는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이런 게 유행했고, 이런 아이디어 좀 유심히 보자 하는 최종 요약본을 준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제가 이 비유를 자주 하거든요. 당군 신화에서 호랑이가 사람이 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 비법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못 참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학생들은 참으셔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참아야 됩니다. 비법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시고 우직하게 하지만 간절하게 공부를 하면은 성적이 나올 겁니다. 라는 거.